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널리 이롭게 써보는 써보세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이 친환경을 넘어선 필환경을 주요 소비 트렌드로 짚은 게 벌써 지난 2019년인데요. 이런 트렌드를 가장 발빠르게 받아들인 시장이 바로 패션과 뷰티, 즉 화장품 시장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촉발된 컨셔스 뷰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패션과 뷰티의 주요 소비층인 MZ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를 추구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가치 소비란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광고라든지 가격 할인 같은 그 제품 외적인 요소에 현혹되지 않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골라서 사는 그런 소비 경향을 말합니다. 이 MZ세대의 소비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라고 하겠는데요. 소비라는 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표현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닝 아웃이라고도 하죠. 미닝, 내가 그 추구하는 의미를 커밍 아웃, 내보인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치 소비가 화장품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측면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입니다. 이 크루얼티 프리란 것은 말하자면 잔인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이다. 그 과거 화장품 업계에서는 비글이라든지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동물 독성 실험은 물론이고 그 마스카라 같은 걸 하나 개발할 때도 소나 토끼의 눈에다가 3,000번 이상 이 마스카라를 발라보면서 안전성을 테스트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행들을 배제하고 이제는 인공 피부 조직 등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건 화장품입니다. 자, 비건이라고 하면 채식주의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채소를 먹는 것,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동물이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 그것은 물론이고 이 화장품 원료 자체에서도 동물성 원료는 다 배제하는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이 화장품에 무슨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지방에서 추출한 글리세린이라든지 조직에서 추출한 콜라겐, 또 소나 돼지 껍질 등에서는 젤라틴을 추출해서 쓰고 있고요.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 성분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성분들을 식물성 원료 등으로 대체한 그런 제품들을 비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확장되고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컨셔스 뷰티입니다. 자, 이 컨셔스라는 영어 단어는 의식하다, 자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냥 제 느낌에는 가장 개념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지구 환경을 의식하고 만들어진 화장품들을 말합니다. 즉, 이 화장품의 내용물에서부터 이 담겨있는 용기까지 모두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조되고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화장품을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 아로마티카라는 국내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쓰기도 해서 지금 직접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분은 알로에베라 96%, 식물 유래 성분 99%, 비건 인증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용기 같은 경우는 100% 재활용 페트. 그러니까 재활용된 페트로 만든 용기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용기를 100%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그림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로마티카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마침 이번 이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이 똑 떨어져서 제가 직접 가서 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도착한 매장 앞에는 작은 휴식 공간이 있고요.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질별로 따로 수거하거나 안 쓰는 텀블러를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벽면에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와 불가능한 용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도 눈에 들어오네요. 자, 저희가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리기도 했죠.
제로 웨이스트의 4R 원칙도 눈에 띄어서 반가웠고요. 이 가져간 공병을 직원분께 드리면 먼저 소독을 해주시고 리필 코너에서 제가 사용하던 제품 종류를 찾아서 이 수딩 알로에 베라 젤이었는데요. 공병을 놓고 스위치를 내려주니까 제품이 쭉쭉 리필이 됩니다. 자, 무게를 재고 새로 담은 날짜까지 라벨링하면 완성! 쓰레기 발생 제로, 가격은 기존 제품의 70%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가기 전에는 사실 좀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리필 제품을 구매해 보니까 빨리 다 쓰고 다시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게 사실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또 이 세계에 푹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해외 화장품 시장도 컨셔스 뷰티 트렌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랑콤, 비오템, 슈에무라, 더 바디샵 등 정말 수많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 로레알을 비롯해서 에스티 로더, 샤넬 등 정말 이 쟁쟁한 그 국제적인 브랜드들이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들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했는데요. 이 연합체의 명칭이 스파이스, 그러니까 Sustainable Packaging Initiative for Cosmetics.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지속 가능한 화장품 패키지 개발 계획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중 샤넬은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리필이 가능한 크림을 최근 내놨는데요. 리필할 경우 새 상품을 사는 것보다 온실가스 발생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크림이 담긴 용기 역시 핀란드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스타트업인 술라팍과 협업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술라팍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나무 조각을 가공해서 100%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샤넬은 업계 최초로 2019년 이 회사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화장을 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예전에는 가치 소비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현명한 소비자들 덕분에 업계가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널리 이롭게 써보세요.